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랑 결혼하시는 거 돈 때문이죠? 50세 김민수 씨가 40세 박미영 씨를 똑바로 보며 던진 이 한마디에 방 안은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새엄마.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나타난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70세 아버지가 가진 서울 아파트 2채와 예금 3억 원, 총 33억의 재산을 노린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사랑일까요? 교제 4개월 만에 결혼을 발표한 아버지, 가족회의에서 터진 폭탄 발언, 그리고 6개월 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까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요즘 늘어나고 있는 황혼재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런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들을 정기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진짜 이야기들을 발굴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담이나 생각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김종호 씨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씨는 70세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였어요. 부인 정순옥 씨와는 45년간 금슬 좋은 부부로 지내왔고 두 자녀를 성실하게 키워냈습니다. 첫째 아들 김민수 씨는 50세로 대기업 부장이고 둘째 딸 김지영 씨는 48세 간호사예요.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며 누가 봐도 화목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1년 전 순옥 씨가 갑작스럽게 췌장암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 과정은 가족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특히 종호 씨는 45년을 함께한 아내를 간병하면서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종호 씨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처음 몇 달은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돼서 자주 안부를 물어봤지만 괜찮다는 대답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종호 씨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고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죠. 아버지가 활동적으로 사시는 건 좋은 일이야. 엄마 생각에만 빠져 계시는 것보다 낫지. 민수 씨와 지영 씨는 아버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종호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하고 쓸쓸했어요. 밤마다 빈 침대를 보며 울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인터넷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황혼재혼,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를 찾아드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었지만 외로움은 점점 커져갔어요. 결국 종호 씨는 온라인 재혼 중개 업체에 가입했습니다. 프로필에는 이렇게 적었죠. 70세, 서울 거주, 아파트 2채 소유, 자녀 독립, 성실하고 따뜻한 동반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미영 씨를 만났습니다. 미영 씨는 40세였어요. 이혼한 지 3년이 되었고 18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젊어 보였고 자기소개도 단정했어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의 실제 상황은 달랐어요. 미용실 운영이 어려워서 임대료도 몇 달째 밀리고 있었고 아들 대학 등록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빚 독촉 전화가 매일 걸려왔고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종호 씨의 프로필을 본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파트 2채 소유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첫 만남은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미영 씨는 그날 특별히 공을 들였어요. 10년 전에 찍은 사진보다는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명품 가방도 빌려서 들고 왔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종호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갔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45년 동안 다른 여자와 이런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종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영이에요. 첫 인사는 어색했지만 대화는 의외로 잘 통했어요. 미영 씨는 종호 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적절한 때에 웃어주었습니다. 부인분을 많이 그리워하시겠어요.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4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종호 씨의 대답에 미영 씨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런 식으로 대화해 본 적이 없던 종호 씨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미영 씨도 종호 씨가 생각보다 따뜻하고 젠틀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미영 씨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 살기가 쉽지 않아요. 미용실 운영하면서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많이 힘들어요.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종호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하게 혼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종호 씨의 말에 미영 씨는 감동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 미영 씨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저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요. 70세에 오빠라는 호칭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종호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설렘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나고 있었어요. 종호 씨는 미영 씨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힘들어요 라고 하면 용돈을 주고 싶어졌고, 외로워요 라고 하면 당장 달려가고 싶었어요. 미영 씨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종호 씨에게 정이 드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미영 씨의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됐어요. 오빠, 미용실 임대료가 밀려서 너무 걱정이에요. 얼마나 필요해요? 500만 원 정도. 종호 씨는 망설이지 않고 돈을 건넸어요. 갚을게요. 정말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사이에 두 번째로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이 얼마예요? 300만 원. 또 망설이지 않고 줬습니다. 미영 씨는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오빠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교제 3개월 만에 종호 씨가 먼저 프러포즈했습니다. 미영 씨, 우리 결혼해요. 미영 씨는 깜짝 놀라는 척했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오빠 정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랑요? 당연하죠. 미영 씨가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종호 씨는 아직 자녀들에게 미영 씨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거든요. 특히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혼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점점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언제 가족분들께 소개해 주실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종호 씨가 용기를 내어 자녀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민수야, 지영아, 주말에 집에 좀 와라 할 얘기가 있어. 평소 가족끼리 모이는 일이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러서 민수 씨와 지영 씨는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몸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지영 씨가 먼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종호 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건강한 건 괜찮고 그냥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사실은 나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민수 씨와 지영 씨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만나는 사람이요? 친구 말씀이세요? 아니야. 여자친구 같은 사람이야.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민수 씨와 지영 씨는 서로를 바라봤다가 아버지를 다시 봤어요. 아버지 설마 재혼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지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결혼하려고 해.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민수야. 아버지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다고. 종호 씨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그럼 저희가 더 자주 와드릴게요. 왜 갑자기 재혼을? 지영 씨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너희들도 바쁘잖아. 그리고 이미 결정한 일이야. 종호 씨의 말에 민수 씨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결정이라뇨? 저희 의견도 안 들어보시고요? 그 여자가 누군데요? 나이는 몇 살이고 어떤 사람이에요? 종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40살이야. 착한 사람이고.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지영 씨가 끼어들었어요. 40살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보다도 어린 여자잖아요. 민수 씨는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50살인데 새엄마가 40살이라고요? 말이 됩니까? 제가 새엄마보다 10살이나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서로 좋으면 되는 거지 좋다고요? 민수 씨의 말에 날이 서 있었어요. 아버지, 그 여자가 정말 아버지를 좋아해서 결혼하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70살 아버지와 40살 여자가 만난다는 게 자연스럽다고 보세요? 무슨 소리야? 미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종호 씨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요? 이름도 벌써 다 외우셨네요. 지영 씨가 비꼬듯 말했어요. 우리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언제부터 만나신 거예요? 4개월 정도 됐어. 종호 씨의 대답에 자녀들은 더욱 놀랐어요. 4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하셨다고요? 민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나타난 40살 여자가 70살 아버지랑 4개월 만에 결혼하겠다고 하는 게 종호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야, 니들이 뭘 안다고 그래? 미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줘. 진심으로요? 정말요? 지영 씨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저희가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민수 씨가 제안했어요.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종호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자녀들이 미영 씨를 어떻게 볼지 걱정됐거든요. 미영 씨가 받을 질문들과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다음 주말에 집으로 데려올게. 그런데 너희들 예의는 지켜야 해. 미영 씨한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물론이죠. 아버지, 저희가 무례하게 굴 리는 없어요. 다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할 수는 있죠. 하지만 민수 씨와 지영 씨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미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래. 엄마 돌아가신 지 6개월 만에 40살 여자와 재혼이라니. 혹시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아버지가 아파트 2채, 예금도 많이 있으시잖아. 이번 주말에 확실히 확인해 봐야겠어. 드디어 그 주말이 되었습니다. 종호 씨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어요. 정장도 갈아입고 집안 정리도 다시 하고 미영 씨에게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서 우리 애들이 좀 까칠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영 씨는 그날 특히 공들여서 준비했어요. 백화점에서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하이힐까지 좋은 인상을 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오후 2시 미영 씨가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민수 씨와 지영 씨가 앉아 있었어요. 미영 씨가 들어오자 두 사람은 일제히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첫 인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젊어 보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해서 그런지 실제 나이가 잘 안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박미영입니다. 미영 씨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민수 씨가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고 지영 씨는 안녕하세요라고 건조하게 답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어요. 종호 씨가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지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온라인 중개업체에서 만났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는데 현재 하시는 일이 뭐예요? 민수 씨의 질문이 시작됐어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곳이지만 미용실 운영이 요즘 어떠세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던데.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사실 좀 어려워요. 임대료도 올랐고 손님도 예전만 못하고. 이 대답에 민수 씨와 지영 씨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아들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8살이에요. 18살이면 저희 조카와 비슷한 나이네요. 지영 씨의 말에 미영 씨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민수 씨가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했어요.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미영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 씨가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랑 결혼하시는 거 돈 때문이죠? 방 안은 순간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종호 씨가 민수야,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던져진 말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미영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네요. 우리 아버지가 서울의 아파트 2채 가지고 계신 거 아시죠? 예금도 3억 있으시고. 종호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야, 민수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영 씨한테 사과해. 하지만 민수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당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건지 확인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지영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혼전계약서 쓰실 수 있어요? 아버지 재산에 손 안 대시겠다고. 미영 씨가 당황했어요. 혼전 계약서요? 그건 너무 차갑지 않나요? 민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통장 좀 보여주세요. 통장을 왜? 확인해 보고 싶어요. 혹시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는지. 종호 씨는 어쩔 수 없이 서재에서 통장을 가져왔어요. 민수 씨가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5월 15일 현금 인출 500만 원, 5월 20일 계좌이체 300만 원, 6월 2일 현금 인출 800만 원. 민수 씨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아버지, 한 달 사이에 1,6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다 뭐예요? 미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돈 혹시 미영 씨한테 준 거죠? 민수 씨가 미영 씨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오빠가 주신 건 조금뿐이에요. 조금이라고요? 1,600만 원이 조금이에요? 종호 씨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미영 씨가 미용실 임대료가 밀렸다고 해서. 임대료요? 그럼 나머지 돈은 뭐예요? 생활비도 힘들고 아들 대학 등록금도 있고. 지영 씨가 기가 막혀 했어요. 지금까지 받으신 돈이 총 얼마예요? 2천만 원 정도. 종호 씨의 대답에 민수 씨가 소리쳤어요. 4개월에 2천만 원이요. 혹시 카드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영 씨의 질문에 종호 씨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그건 생활에 필요해서. 얼마나 쓰셨는데요? 한 300만 원 정도 민수 씨가 계산해 봤습니다. 현금 2천만 원에 카드 300만 원이면 총 2,300만 원이네요. 4개월에 2,300만 원. 미영 씨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수 씨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미영 씨,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ATM기로 보는 거예요? 미영 씨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돈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종호 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미용실도 망해가고 아들 대학 등록금도 없고 매일 비톡촉만 받고. 그러다가 오빠를 만난 거예요. 미영 씨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재산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네, 맞아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 싶어서. 종호 씨가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습니다. 미영 씨. 그럼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사랑이 뭐예요? 미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랑이 배를 불러줘요? 하지만 오빠한테 정은 있어요.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오빠가 좋아요. 미영 씨가 종호 씨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종호 씨는 밀어냈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종호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간 돈 다 돌려주세요. 2,300만 원. 저는 돈이 없어요. 다 써버렸는걸요. 그럼 갚을 때까지 분할 상환하세요.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영 씨가 말했어요. 미영 씨는 결국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종호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이 걱정돼서 자주 안부를 물었지만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미영 씨는 미용실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호 씨에게 미영 씨의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오빠 안녕하세요. 갑자기 사라져서 죄송해요. 오빠한테 받은 돈을 갚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와 친구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해서 벌써 1200만 원을 모았어요. 2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오빠와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급했나 봐요. 오빠 자녀분들 말이 맞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빠도 사실 알고 계셨죠? 제가 왜 오빠한테 접근했는지. 그런데도 외로우셔서 저를 받아주신 거죠? 저도 알았어요. 오빠가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시는 걸. 종호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영 씨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는 실제로 미영 씨의 의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5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고 혼자 남겨진 외로움이 너무 컸어요.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미영 씨도 점점 진심이 되어가는 걸 느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자신을 챙겨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녀들 앞에서 그런 복잡한 감정을 설명하기는 어려웠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저는 돈을 다 갚고 나서 다시 찾아가고 싶어요. 그때는 떳떳하게 오빠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려주세요. 종호 씨는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미영 씨한테서 편지가 왔어. 편지 내용을 다 듣고 난 민수 씨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다. 너희들 말도 맞고 미영 씨 말도 맞는 것 같고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다만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종호 씨는 미영 씨의 편지를 받고 고민 중입니다. 2년 후 미영 씨가 돈을 다 갚고 돌아오면 어떻게 할지. 그때는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랑이라는 감정이 나이나 상황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0세 종호 씨에게도 40세 미영 씨에게도 사랑은 여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다만 그 사랑이 순수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였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씨가 2년 후에 돌아온다면 종호 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지만 나중에 진심이 되었다는 미영 씨의 말,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계산된 행동일까요? 그리고 종호 씨도 어느 정도 알면서 외로움 때문에 받아들인 거라면 이것도 나름의 사랑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황혼 재혼에 대한 경험이나 의견,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의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관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가족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